최병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관객들이 상태가 안 좋아요. 데시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어제까지 비 오고 막 덥고 그러니까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너무 난 좋은데. 모피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는 저는 특권층 카르텔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특권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 앞의 평등을 거부하는 집단들이죠. 그 정점에 저는 재벌 자본들이 있다고 보고요. 공권력은 저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 그게 바로 이제 검찰 권한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지배하는 공권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재정 관료들이죠. 공공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복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재벌 자본과 특권층들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 복무를 하는 집단들인 건데, 이 특권층 사회는 기본적으로 전 근대 사회의 산물이죠. 전 근대는 신분 사회예요. 인간의 욕망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그 해체를 한 거잖아요. 신분제 사회를요. 칸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모든 인간이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노비라든가 노예 같은 경우는 이게 도구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다 목적 그 자체이다. 도구가 아니라. 이걸 선언한 사회가 이제 근대 사회인데, 이 근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신분제 사회하고는 양립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 인간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두 가지 축이 있죠. 민주주의라는 것을 정치 질서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추구하는 가치로서 자유와 평등을 설정을 했잖아요. 경제 영역에서도 자유가 적용이 될 것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시장의 영역입니다. 이 시장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이용하기가 쉽지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왜 사회적 동물이란 삶을 선택했을까? 그럼 이제 교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저러시나 이제 교수님 오늘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혼자 사는 것보다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생존에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생산활동인 겁니다.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걸 함께 만들어낸 거예요. 함께 만들어내는 것을 배분하는 문제. 이게 이제 돈의 배분 문제인 겁니다. 시장의 영역이라는 것은 돈의 힘이 지배하다 보니까는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불평등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만 작동하게 되면요. 불평등이 심해지게 되면 경제적인 지배와 애속관계가 생기죠. 이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장치가 바로 뭐냐? 공적인 영역이죠. 공공 영역에 있어서 돈의 배분을 하는 것이 공적 금융. 영어로 우리가 public finance라고 하는 게 바로 재정입니다. 공공적인 영역, 공공적인 차원 속에서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재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영역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영역인 거예요. 이 부분은 결국은 누가 관할을 하고 있느냐?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1인 1표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죠. 시장은 1원 1표가 작동하는데 민주주의는 1인 1표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공적인 금융은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담당하는 게 선출 권력인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그걸 맡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평등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그다음에 최저한 생계를 보장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남아있는 한에 있어서는 세습사회가 완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평등의 영역이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접수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모피아 집단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재정 건전성을 얘기를 해요. 재정 건전성 하면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가게든 기업이든 정부든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한다. 이건 누가 반대할 수가 있어요? 누가 반대해요, 이거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재정 건전성은 뭐냐면은 정부 지출을 최소화해라 이거예요. 지출을 최소화한다. 이거 동의어로 사용을 해요. 건전한 재정이라는 것은 수익과 지출을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잖아요. 수익과 지출을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수입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지출을 줄여라 이거예요. 함께 생산한 것 중에서 4의 몫을 떼어내는 게 그래 세금이잖아요. 그 4의 몫을 적게 떼어내면 누가 혜택을 봐요? 부유층들이 혜택을 보죠. 지출을 줄이게 되면 대개 어디가 타격을 보느냐? 힘없는 취약계층들이 가장 타격을 보게 되죠. 정부의 그늘이 없어지게 되면은
결국 민간 시장 영역으로 금융시장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거대를 하라 이거죠. 금융자본들의 그 돈놀이에 희생물로 전락하는 거죠. 자, 교수님, 그렇죠? 예? 제가 짧게 정리해 볼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시장은 1원 1표, 민주주의는 1인 1표인데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불평등이 심화된다. 그래서 민주주의 작동 원리 위해서 불평등을 완화하도록 만들어뒀는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재정을 통해서 그걸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재정 건전성을 자꾸 주장하는데 실제 목표는 지출 최소화다. 나라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들어오는 세금하고 쓰는 돈하고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건전한 거예요. 근데 지출을 최소화하면 세금을 덜 걷어도 되잖아. 그래서 감세했잖아. 그렇게 감세해버렸더니 제일 먼저 돈이 줄어드는 데는 어디냐? 복지와 공공지출. 그러면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지, 거꾸로.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 나라에서 케어해주지 않으니까 사금융으로 가야 되지. 결국은 사금융으로 하는 순간에 채무 노예로 전락하지요. 취약계층들은요. 교수님, 저는 1분 만에 했잖아요. 원래 학생이 더 저기죠. 예. 공적 금융을 약화시키고 싶은 거죠. 서민들은 금융기관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 금융기관에는 자기들이 가 있거든. 자,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국회 권한이 보게 되면요. 정부에서 넘긴 것 중에서 증액을 할 수는 없고 감액만 할 수 있고 새로운 항목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을 되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지역구 예산 따내는 걸로 끝내는 거죠. 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잖아요. 이게 선출 권력이잖아요. 이 권력도 그러니까 무력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재정 준칙이라는 걸 만드는데 국가 채무 6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법률로 하는 나라는요.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법률로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정 수지라는 것은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못하는 거라고요. 선출 권력이 재정 관료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건드리는 걸 싫은 거야. 누가 대통령이 오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지, 지금. 재정 관료들은 테크노크라트라고 그래요, 영어로. 예산 편성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선출 권력한테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있는 거죠. 1년 동안 생산한 것 중에서 몇 퍼센트를 우리가 사회에 몫을 쓸 것인가 하는 거 국민들이 결정하는 건데, 그걸 선출 권력한테 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대의민주주의 속에서요. 근데 그 선출 권력의 권한조차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모피아들이 자기 권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법안을 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 검찰들하고 똑같잖아요.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게 국민을 위해서 가는데 자기 집단들을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 검찰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압수수색 안 받는 집단들이잖아요. 재정 관료 중에 전부 다 싸잡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재정 관료들 중에서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권한을 사유화시키는 집단이에요. 모피아들이 퇴직하게 되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다 모르는 엄청난 많은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지역 단위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같은 데는 협동조합원들을 꾸리는 건데 여기에도 감사로 내려가요. 대한민국의 금융자가 금융기관으로 이 타이틀을 붙이고 영업하는 곳에는 이들이 퇴직하고 내려가서 자리 꿰차는 곳이 있어요. 이 사람들 왜 갖다 채용을 하겠어요? 로비하려는 거죠, 뭘.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공공자원을 사유하는 거죠. 재정 준칙 입법화.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이상을 절대 못 쓰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홍남기 때까지도 이게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걸 법률로 이제 못 받겠다는 거야. 그리고 바로 시행하겠다 이거야.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뭘 봐줘요. 그러니까 바보 대통령이 있는 틈을 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을 테거든.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좋은 건 줄 알아.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라 돈을 아껴 쓰는 법률을 만든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옆에서 총선에서 자기들 머릿속에 지금 170도 아니야. 그러면 이거 만든다 이거? 일반 국민들은 이 검찰 폭력에 별로 무관하잖아요. 별로요. 일반 국민들한테 더 위협이 되는 것은 재정 준칙이에요. 공적인 금융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재정 관료들이 마음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는 굉장히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어요. 재정 수지를 관리하는 것은 통합 수지를 중심으로 하라고 IMF도 돼 있고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관리 수지로 바꾸겠다.
관리 수준을 계산하는 산식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사실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정부의 재정 운용을 무력화시키겠다 이거예요. 무력화. 세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예.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줄이는 건 뭐냐? 복지나 공공지출을 가장 줄인다고. 그렇게 되게 되면 사적인 금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신분제 사회로 돌아가는 거죠. 기초수지라는 게 있어요. IMF에서 1년에 2번씩 4월달과 10월달에 재정 모니터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난 한 15년 정도를 한번 비교해봐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IMF 그건 다 검색할 수 있으니까요. 2006년부터 그러니까 2022년 작년까지 쭉 봤을 때 소위 3% 이내에서 관리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는 거야.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도 3%를 안 넘었었어요. 유일한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3%를 초과한 적이 없는 나라라는 것은 재정 관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 나라다. 그렇죠.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맨날 문재인 정부가 돈을 다 써가지고 지금 창고가 거덜해놨다고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말하라고 써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재정 관료들이 입력시키는 거죠. 윤석열이 뭘 알겠어요. 국가 채무 개념도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 진짜예요 이건요. 그 사람이 말한 용어를 가지고 제가 역추적해보면요.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본인이 알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유도 쓰고 있는 얘기했잖아 진짜. 그런 분야가 한 군데뿐인가요? 적어도 제 전문 분야에선 그래. 그러니까 국정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사실. 예. 아니, 최근에 그 교육 분야에 보세요. 뭐 6월 모의고사가 어렵게 나와서 큰일 났다고 지금 이거 시작한 거 아니야? 쉽게 나왔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들어와가지고 휴게실에 모여 앉아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수다를 떨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한마디 치다 다 이렇게 이제 떠들잖아요. 교수들과 점심 먹고 들어와서 휴게실에서 그러니까 막 수다를 떨고 앉아있거든요. 맞든 안 맞든 관계없이 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은 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국정운영에서 지금 그대로 뱉는 거야. 이 사람은요. 교수님. 네? 교수님은 그럴 때 무슨 얘기 하십니까? 뭐 재정 준칙 막 설명하고 막, 15년간, IMF 재정 모니터 알아? 막 궁금하죠? 수업 시간을 점심시간 쪽으로 집중해서 배정을 해놔. 왜 그러냐면은 아침에 방송 가야 되고 저녁에 저 정도 짬밥이 되면요. 네. 피해줘야 돼. 돈만 주고 피해줘야 돼. 그게 좋은 거야. 아, 커피 마시면서 이 얘기 할까봐. 아이, 이런 재미없는 얘기는 안 하지. 우리가 3% 초과한 적이 없는 나라! 자, 지금 근데 이렇게 재정 건전을 얘기하는 집단이 성적표를 한번 잠깐 보자 이거예요. 성적표를. 작년에 얼마가 나왔습니까? 빨간색이 뭐냐면 통합재정수지라고 해가지고 정부의 수익과 지출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얼마냐? 작년에 마이너스 3%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기준을 내세운 게 관리수재, 파란색으로 해놓은. 그건 마이너스 5.4%. 이 세모가 마이너스 표시입니다. 이 세모가 마이너스라는 표시예요? 네. 이 세모로 이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아이가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얘기해드릴까? 아니. 올해 들어와가지고 성적이 어떠냐? 올해. 보게 되면요. 23년 1, 2, 3, 4월 달 있잖아요. 그 1분기만 보게 되면은 관리 수준은 마이너스 9.9%야. 오. 자기들은 마이너스 3% 가겠다고 해놓고서 마이너스 9.9%. 15년간 3% 내에서 방어하던 것을 네. 올해 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마이너스 7.6이 됐어요? 네. 관리 수지를 기준으로 하는 마이너스 9.9잖아요. 이 재정 수지가 나쁜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네. 이렇게 그렇게 문재인 정부 욕하더니 이게 왜 그런 겁니까요? 세수가 줄어드는 거야. 뭐 감세도 해준 것도 있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감세해주고 나서 예. 경기가 이렇게 나쁠 거라는 걸 예상을 못한 거지. 못한 거지. 네. 경기가 나쁜 것도 자기들 탓 아니야. 중국하고 이렇게 만들고 하니까 나쁜 거 아니야. 다 자기들 탓이야 이거. 이렇게 지금 가다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뭐냐면 추경 편성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인생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니까. 근데 추경 편성하게 되면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질 게 아니야. 그러니까 추경 편성을 반대하는 거고 그러면서 뭐냐면 지출을 대폭 막 줄이고 있어요. 4월 달까지만 이미 26조 넘게 줄였어요. 올해 쓰려고 예상했던 것에. 가계와 기업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가는데 정부까지 돈을 안 쓰게 되면은 성장률이 나빠질 게 아닙니까? 국가 채무라는 것은요. GDP가 나빠지게 되면 분모가 나빠지게 되면은 국가 채무비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논리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선진 국가들이 심지어 유로존조차도 이게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이것을 법률로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홍남기 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는 거 가지고 기재부가 그때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들이 배운 게 뭐냐면 저거를 그렇게 무력화시키지 않으면은 우리 권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득한 거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이거 모르네. 찬스 왔다, 찬스. 지금 진짜예요. 하시는 거죠. 진짜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이기면 이거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지금. 계속 머리에 그렇게 집어넣었으니까. 교수님, 끝.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에서 속이 좀 후련합니다. 들어갑니다. 어쨌든. 8시간 일을 해서 월 매출 제가 지금 찍는 그 정도 찍으면 저는 진짜 대만족이에요. 저도 다른 데 나가면 소비자잖아요. 이거 소비할 수 있겠다, 좋아하겠다. 정말 소비자들을 원하는 그 퀄리티가 나와요. 곱창 장사한다면 와우 곱창 선택해야죠. 저는 추천해요. 프랜차이즈입니다. 예비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상생 프로젝트 시행 중이다.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를 면제해드리고 있다. 와우 곱창. 고민 말고 전화 주세요. 고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문구가 좋은데? 아, 또 찢어졌네. 그럴 땐 탄탄한 비대겸용 휴지로 바꿔보세요. 탄탄하게 잘 만든 비대 겸용 휴지. 브림재지. 아주 이 종이 좋아요. 우유값을 다시 휴지로 되살려낸 겁니다. 굉장히 질긴데 질기면서 흡수력이 좋아요. 그럼 된 거 아니야. 이 50팩을 쓰면 나무 한 그루를 보존할 수 있다. VM재지에서 만든 겁니다. 아주 질이 좋아요. 종이 먼지가 없어요. 다양한 상황에서도 악취 잠든